사주팔자 용어 정리편. 오늘은 귀문관살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이에요. 생명의 변화를 운명이라고 하죠.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숙명이 아니라 운명이란 말이에요. 항상 변할 수 있는 생명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사주팔자를 통해서 알아보는 거죠. 명리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변화무쌍한 생명에서 이치를 찾아내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 질서를 조금이나마 알아볼 수 있는 방식이 사주팔자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주팔자는 정신과 육체를 표현하는 그 에너지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글자라는 건 에너지겠죠. 어떤 에너지랑 어떤 에너지가 조합이 되면은 어떤 특별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많이 등장하는 것을 위주로 먼저 살펴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원진살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이제 귀문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한 용어 중에 이렇게 살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요. 요 글자를 써도 되고 요 글자를 써도 되는데, 단어가 좀 무시무시하잖아요. 근데 그런 뜻은 아니고 어떠한 영향권에 묶여 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그러한 영향을 받더라. 어떠한 영향권에 묶여 있다. 귀문관살이라는 것은 사주팔자 중에 여기 밑에 이거 이제 12지지라고 그래요. 12개의 지지가 서로 조합이 돼서 여기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귀문관살이라는 것은 이 위에 있는 영역을 천간의 영역이라고 해요. 이 천간의 영역이 아니라 12지지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체계를 귀문관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간 영역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지지 영역에서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진살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12지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자가 들어간 거는 명리 용어 중에 항상 귀자가 들어가면은 무슨 뜻이죠? 정신, 신경, 감정의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특별한 어떠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붙여 놨겠죠. 귀문관살을 귀문이라고도 하고 귀문살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 정신과 신경, 감정이 평범하지 않은 요소가 발생을 하더라. 귀문의 작용이 나에게 좋은 작용을 하는지 나쁜 작용을 하는지, 어떻게 하면은 그 나쁜 작용을 없애고 좋은 작용 쪽으로 그 문을 열어줄 것인지. 관문이라는 것은 통하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그 문을 어느 쪽으로 열어줄 것인지를 바꿔줄 수 있겠죠. 그 흐름을 바꿔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흐름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작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열어줄 경우에는 정신적, 신경적, 감정적 고통을 또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귀문관살이 좋게 작동하는 분은 대단히 좋게 작동하고, 또 흉하게 작동하는 분은 또 흉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봐야지, 그냥 무조건 귀문관살이 있으니까 너는 이래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명리학은 좀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귀문살 또는 귀문 또는 귀문관살. 자, 이 귀신기자가 있다고 그래서 뭐 무서운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 눈치채신 분들은 귀문살은 원진살하고 비슷하네요. 그걸 눈치챈 분들이 있겠죠. 왜냐면 추고원진, 사술원진, 진해원진, 묘신원진, 요 네 가지는 똑같네요. 자미원진이었잖아요. 거기 어디로 갔어요? 인미 귀문으로 갔죠. 인미 귀문, 이렇게 이름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호랑이하고 양의 에너지를 자기 사주에 다 갖고 있을 경우에 귀문살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미원진에서 자유 귀문으로 갔죠. 그쵸? 이 두 가지만 다르네. 인유원진이었잖아요 원래. 요게 인미로 갔고, 자미원진에서 자유로 갔네요. 그쵸? 인미귀문과 자유귀문으로 원진하고 좀 차이가 있네요. 다른 거는 관계가 같네요. 그러니까 원진살을 공부해 놓으면은, 원진이라는 게 뭐죠? 충도 아니고
것도 아닌 그 사이에 있는 에너지다. 이제 원진 관계 에너지를 자기 사주에 갖고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은 능력자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겠죠. 그 에너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상당히 능력자겠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멋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욕망이나 욕심으로 잘못 쓰는 경우에는 뭐로 간다 그랬어요? 정신적, 감정적 그 갈등 현상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또 욕망의 치우침으로 갈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행동이 불규칙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과다 행동이나 아니면 아예 그냥 나 몰라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런 거를 알면서 그게 이제 자기 자신한테 있으면 자기가 좀 그거를 좀 수련을 통해서 마음 수련이나 행동 수련을 통해서 조심해야 되는 거고, 남한테 있으면 그것을 좀 조언을 해주고 좀 정신적인 고통을 겪을 때 우리가 위로해 줄 수가 있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그렇게 써먹으려고. 자, 이 귀문살도 사주에 있을 경우에는 대단히 능력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단어를 우리가 명리학에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인간의 그 나약한 그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에너지들을 좀 나쁜 쪽으로 쓸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점을 좀 조심해라 이렇게 경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준점을 잡고 그 기문사를 보셔야 돼요. 이 그림을 보니까 아주 어려운 건 아니죠. 여기에서 귀문하고 원진의 차이점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귀문살 공부하실 때 제가 원진살 강의를 해놨으니까 그 원진살을 먼저 공부를 먼저 해 놓으셔요. 원진살을 먼저 공부해 보시면 귀문살 이해가 쉽게 되니까. 거기에서 제가 연월일시를 보는 방법까지 설명을 해놨죠. 원진살에서 제가 연월일시를 어떻게 보는 것인가, 그 다음에 연월일시에 원진살이 어떻게 있을 경우에 어떤 작동을 하는가 이렇게 써놨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 귀문살은 쉽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귀문살이 궁합관계에서도 일부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귀문관계다, 원진관계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런 걸 이해할 때 좀 도움이 되시게 귀문살하고 원진살을 항상 연결시켜서 공부해 놓으세요. 자, 귀문관살 관계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 귀문의 특징은 뭐예요? 귀문의 특징은 정신적인 특이점을 갖고 있다. 귀문살이 자기 사주 내에 다 있는 경우에, 귀문살은 뭐예요? 자기 사주에 진해가 있거나 추고가 있거나 사술이 있거나 묘신이 있거나 인미가 있거나 자유가 함께 있을 경우에, 물론 이제 학자들마다 연에 있을 경우, 월에 있을 경우, 일에 있을 경우, 시에 있을 경우 그 힘의 크기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띠라는 것은 인생 전체에 녹아 있기 때문에, 희석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약하다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오히려 인생 전체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질에 항상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강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해서 여기에 있어서 더 크게 작동한다, 여기에 있어서 더 작게 작용한다, 이런 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이게 떨어져 있든 붙어 있든 너무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보다는 내 사주에 이 에너지가 있다는 것은 무조건 내 정신과 몸에 녹아 있다, 나의 어떠한 성향처럼 성격처럼 내 몸속에 체득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귀문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다면 정신적인 특이점이 그 사람한테 있다. 근데 이 특이점이 항상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나눠놔야 되겠죠. 애초에는 나쁜 것이 없겠죠. 총명하고 지혜롭고 어떠한 영감이 있고 직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창조성이나 상상력이 풍부하고, 그것을 잘 발휘하면 디자인 분야, 편곡 분야, 개발 아이디어 분야, 예술성, 종교성, 그 다음에 생명을 살리는 분야, 그 다음에 이제 앞서가는 분야 있잖아요. 새롭게 나타나는 분야.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통신이죠. 문화 영역이나 문화 컨텐츠. 이런 것들을 남들보다 빨리빨리 앞서가는 재능이라고 보시는 게 낫겠죠. 나쁜 거보다는 좋은 쪽으로 작동을 하겠죠. 근데 이제 이것이
과욕을 부릴 경우에. 하여튼 그 능력이 문제란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게 능력이 있을 경우에 그 능력을 감사하고 올바르게 쓴다면 더 큰 발전을 하겠지만, 그것이 이제 욕망이나 자기 자만심 이런 거에 빠질 경우에 과다하게 확장하거나 주변 사람들과 지나친 경쟁을 통해서 갈등 요소로 변할 경우에 귀문관살에서 조심하라고 한 그 요소가 나타나겠죠. 그러한 위험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원만성이나 조화성에 방해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이 귀문이라고 하는 에너지들이 올바른 경쟁력으로 작동을 하다가 성공하고 이익을 얻고 하면서 자만심이 생기고 욕망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서 조화를 깨트리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갔을 때 나쁜 점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조심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문살을 알고만 있다면 대단히 멋있는 에너지죠. 그런 점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나 어떤 갈등 관계에서 귀문살을 발견하신다면은, 이 사람의 인생에서 좋은 쪽으로 작동을 했다가 이것이 이제 욕심이나 욕망이나 관계를 확장하는 속에서 엉키면서 이것이 정신적인 갈등으로 갔구나. 그래서 귀문살이 나쁘게 작동한다면 그만큼 이 사람이 그러한 고통을 겪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가겠어요? 정신적인 갈등, 그로 인해서 신경성 질환,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동의 변화까지도 일으키고 인격의 변화까지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 귀문살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고통의 세월이 반복이 되면서 그게 좋은 쪽으로 확장이 되면은 엄청난 창조성과 엄청난 능력으로 발전할 텐데, 그게 이제 어느 시기에 그 실패를 통해서 갈등으로 갔을 경우에 공황장애라든가 정신적 갈등으로 인한 그 강박관념이나 이런 쪽으로 나쁜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나쁜 쪽으로 가는 게 아니죠. 자, 귀문살은 항상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원진살이든 귀문살은 애초에 나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좋은 에너지, 이 멋있는 에너지들이 특별한 만큼 다루기가 참 힘들다. 잘 다루면 작품이 되는데 잘못 다루면 상처를 주는 특이점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 정도로 귀문살을 정리해 놓으세요. 자, 다음 시간에 다른 용어 정리 편에서 만나 뵐게요.